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지금의 의료 사태, 일선에서 진료를 하는 이 대한민국의 한 명의 의사로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나날이 느끼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이기도 하고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꼬여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가 국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그러한 질환이라든지 그 어떠한 상태, 몸의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시간을 넘기면 더 악화가 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절대는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이상 어떻게든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든이 문제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협과 정부, 그리고 의사와 정치인, 이 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 국민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좋은 의료 시스템의 그런 좋은 부분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그 하나의 선물로서 내려진 이 시스템을 충분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곧 아이 아버지가 될 한 명의 가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을 하십시오. 정부와 그리고 의협 또는 의사단체는 어서 빨리 지체를 하지 말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이거는 국가의 의무이고, 또한 이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명의 의사로서 제 의사 개인 소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보는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제가 태어난 이 동네에서 대학병원을 가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사실 단기간에 뭐 1, 2년 사이에 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와 주장이 상당히 상반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강대강으로 밖에 대치를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보는 부분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각자가 서로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이제 우리 제가 속한 이 이제 의사의 집단이 단순하게 결과만 봤을 때 이런 이제 계속 그저 언급을 하고 있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월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위 부분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왜 너희들은 돈을 많이 받는데도 지금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느냐? 우리 119 뺑뺑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이 대표되는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을 당연히 정부에서는 가지고 태클을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월급이 세고 연봉이 세니까 당연히 그만큼 희생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만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정부가 이렇게 의사를 압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더 이런 이제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은 역시나 2010년대 후반, 2020년 들어서 더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별히 어떤 보수 진영이라든지 뭐 진보 진영에 치우쳐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 정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의 에러가 시작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이런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드리자면, 단순히 이 이제 2010년대 후반에 그때 막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 이제 그 뭐 이대목동 신생아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는 뭐 소아과 뺑뺑이 이런 거는 최근에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119의 뺑뺑이 사건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불편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언론에 노출이 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정부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보든 뭐 저기 보수든 상관이 없이 행동을 옮긴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전 정권에서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시스템에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져라라고 하고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초법적인 그런 발언과 일종의 반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더욱 이제 뭐 지지율도 절대로 뭐 생각 안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물리면서 이 타이밍이 하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부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할 것은 뭐 외교,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들을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가가 이제 분포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나눠 있다 할지라도 최종 책임자인 우리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께서는 모든 걸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몇 분과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그리고 주요 공직자분들 몇 분의 의견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본인의 보건복지부의 그런 사정과,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 20년간의 여러 가지 아닌 이제 의정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대통령실에 올렸을 거고요. 이제 그 몇 분의 그런 이제 주요 핵심 멤버들의 회의 끝에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님께 의견을 전달을 했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우리 2000년대 그때 그 의약분업 당시에도 이제 그 활약을 하신 검사분이셨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자고 최종 허락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의사수라든지 뭐 필수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건보 재정 이런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연 의료의 가치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제가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의사로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특히 이제 뭐 필요한 물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옷을 사 입고, 또는 이제 먹는 것을 먹고, 우리가 의식주를 하잖아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당연히 이제 화제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해진 재화를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가장 좋은 개선책을 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의료는 조금 달라요. 이 다른 재화를 다루듯이 의료를 다루면 안 되는 점은 바로 이 의료 행위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어떠한 재정적인 거나 또는 이제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의학에 대해서 먼저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의학이라는 거는 일종의 과학이에요. 일종의 과학이고, 그 과학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 그것도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과학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들, 뭐 물리학, 화학,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모두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감적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어, 실제적인 그러한 사람과의 연결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요. 하지만 이 의학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사람, 개개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자기 환자를 맡은 그 주치의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주치의도 사람에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에 그 병원에서의 또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그 주치의 역량을 가지고 본인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개개인의 모두가 그러한 어, 새로운 숙제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도 좀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해서 다 같은 뇌졸중의 그런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기저질환을 가졌고, 그 골든타임이 어떻게 됐고, 또는 그 환자의 뭐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어떠한 특정 그런 매뉴얼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검사비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가치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가치의 측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런 이제 재화의 분배를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 보건복지부 심평원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실 건데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하지만 최대한 맞게끔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 그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환자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우리 CPR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의무 기록에 대해서 뭐 작성을 이제 했는데, 그게 나중에 작성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저희 이제 뭐 모든 의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 행정이에요. 하지만 인정합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또 이제 위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도 의무 기록을 입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우리가 성선설
이런 성선설만 믿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이 다 성악설, 다 악하다고만 믿을 수는 없어요. 열심히 또 하고 또 정직하게 하시려는 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또 조금 이 10만이 넘어가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의료 시스템은 절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나마 가장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의료가 가장 빠르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치료 효율이 높은 그런 국가로 외국에서도 치료를 많이 받으러 오고, 심지어 이제 우리 귀하신 우리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들도 다시 되돌아오고, 뭐 방학 때는 다시 와서 우리나라에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잘 되는 시스템을 다시금 소친다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버텼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건 너무나 뼈아프다 생각하고요. 또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는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버텨왔던 이 의료 현장을 갑자기 헤집어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금액,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이제 또 관심이 많은 건데,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이제 연봉이 얼마다 뭐 어디 저기 뭐 섬에 4억짜리 뭐 3억 연봉 3억짜리 4억짜리 자리가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원에 났는데 그 의사가 아무도 지원 안 했다더라.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은 필수 의료를 놓치게 된다. 이런 뉴스가 너무나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늘더라도 그 고유한 의료 행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란 것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에서 어떤 특정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했을 경우에는 후진국에서는 당연히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사람이 죽어가고 매일 기아 상태로 뭐 죽어가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당연히 그런 행위가 가치가 조금 선진국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당연히 그러면 잘못된 거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돈이 많고 복지시설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것에 민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좀 높은 그런 의료의 가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과 우리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이제 여론이 안 좋은 부분 중 하나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행위의 가치는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낮춰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많아진다 할지는 의료 행위가 오히려 더 가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적든 많든 간에 A라는 의사가 B라는 환자에게 같은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이 아무리 그 다른 뭐 A라는 의사 말고 다른 C나 D라는 의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의료 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기관 삭관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약물 처치를 해서 환자를 살리는 응급 처치에 대한 그 금액은 지금보다 절대 낮아질 수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1000명, 2000명, 3000명 많아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가 그것을 가치로 매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지표가 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이 의료의 가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의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는 아까 말씀드린 돈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료 행위는 너무나 고귀하고 중요하면서도 개인의 그런 보람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 가치야말로 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선시되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자와 의사는 항상 관계가 좋아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학생 때 배운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하시다고 들은 것들이 바로 환자 의사의 rapport잖아요. 이런 환자 의사의 rapport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의료의 행위는 절대로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어떤 그런 특정 매뉴얼로서 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여러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의료의 가치, 특히나 이제 이런 내적 가치, 자부심이라든지 뭐 긍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의료라는 이 시스템, 특히 최전선에 계시는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은 전쟁터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의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의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 그러면 좀 더 싸고 더 경쟁적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낮추기를 통해서 좋고 질이 좋고 양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장사의 뭐 논리가 아니라 해가 현장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고 저도 응급실에 있었고 중환자실에도 일을 해본 의사로서 의료의 가치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많아질지라도 오히려 의사가 많아지면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접근을 하면 지금 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